그 다음에 기록이 학교생활 기록부 말하는 거예요. 중학교에도 물론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도가 고등학교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의 생기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중학교 때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때 생기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능도 여러분, 그러면 나는 정시 아니고 수시로 가는데 왜 수능이 왜 필요해요? 수능 최저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 들어본 대학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고려대 예를 들어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지역에, 대전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1등이라고 쳐봐요. 내가 내신이 아무리 1등이어도 최저를 못 맞추면 서울대 고려대를 가기가 어려워요. 물론 종합전형으로 최저 없이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일 좋은 건 내신을 잘 따고 최저를 맞춰서 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신이 1등인데, 이 학교 내신 1등인데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최저 3합 7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나중에 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3합 7이라는 게 뭐냐면 3개 과목에서 7등급 이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2등급, 뭐 국어를 2등급, 수학을 3등급 이렇게 맞으면 되는 건데, 이거를 못 해가지고 내가 내신이 1등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고려대를 못 간다.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내신만 잘해서도 안 되고 생기부 기록만 어떻게 좋을 수도 없고 수능만 어떻게 준비할 수도 없는, 내신 기록 수능 모두 다 잘해야 하는. 그런데 이거를 따로따로 접근해가지고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기본에. 뭐냐면 수업 시간에 잘 듣는 것. 여기에서 모든 게 출발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들으면서 내신을 잘 따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기부 기록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신과 생기부 기록이 뒷받침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자신감이 생겨서 또 수능 공부에도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수능 공부를 해야지 내신을 또 잘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영어를 한정지어서 얘기를 하자면 3월 달에 모의고사 본다고 했죠. 자, 고등학교에 가면 1학년 때 모의고사 몇 번 보는지 아세요, 혹시? 4번 봐요, 4번. 보통 3월, 6월, 9월, 11월에 보거든요. 그러면 3월 달 모의고사가 4월 달 뭐가 돼요? 중간고사 시험범위예요. 6월 달 모의고사가 기말고사 시험범위가 되고 9월 모의고사가 10월 중간고사 시험범위가 되고, 이건 너무 일반적인 경우고, 조금 그 학과 수준이 높다, 만약에 외고다 이러면은 뭐 모의고사 몇 개년치를 시험범위를 넣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원서가 시험범위일 수도 있어요. 내신 시험범위 자체가. 만약에 외고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잘해야지 내신도 잘 보는 거고, 내신을 잘해야지 수능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따로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어렵겠죠.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을 잘 듣고 예습 복습 잘 하고 자기만의 공부 시간 잘 확보하고, 그리고 이런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집중해서 잘 들은 다음에 관점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전 지도를 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보니까 이제 남학생들 제가 아는 사람들 얘기 많이 하더라고. 축구 막 이렇게 전술 짜더라고. 11명 놓고 뭐냐. 저도 개인적으로 축구를 매우 좋아하고 좀 해요. 내가 여기 있는 남한자애들보다는 다 잘할 거야. 내가 만약에 안 믿네 애들. 내가 만약에 여기가 학교면은 벌써 체육 시간에 다 뛰쳐나갔어 한번. 그래서 서열 정리했어, 확실하게 깔끔하게. 나보다 축구 못하는 애들은 다 수업 시간에 잘 들으라고. 나보다 축구 못하면 라고 내가 학교에서는 항상 말하고 했어. 나보다 축구 못하는 애 다 들어 하면 다 들어. 물론 걔 중에 나보다 한두 명 잘하는 애 있을 수 있지. 그러면 나보다 축구, 야구 못하는 애 있으면 다 들어. 야구 내가 좀 잘해. 근데 더 잘하는 게 있어. 공부도 좀 해. 물론 공부 조금. 나 배구도 좀 해.
그래서 내가 공으로 하는 건 다 잘해. 공으로 하는 건. 그리고 아까 남학생들 막 그 익숙한 이름들 많이 나오더라고. 제가 90년대 피파 게임 할 때 나왔던 애들이 아직도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운동 얘기 왜 했냐. 운동할 때도 뭐가 중요해? 이게 중요하거든. 전술, 전략. 그냥 막 뛰면 돼. 메시가 막 뛰어다니냐? 메시 보면 계속 걸어다녀. 계속 걷거든? 근데 끊임없이 하는 게 있다? 메시가. 끊임없이 봐. 알지? 남자애들 알 거야. 메시가 하는 행동 끊임없이 보거든요. 뭔지 알 거야. 공부도 똑같아요. 전략을 잘 짜야 돼. 지금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앞부분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공부만 잘한다고 대학을 잘 가는 입시가 아니야. 단순하게. 그러니까 똑같은 실력인데 어떤 전략으로 임하냐에 따라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천지 차이가 나버려요. 똑같은 내신 등급을 가지고. 똑같은 내신 등급, 똑같은 수능 최저 등급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냐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 거야. 이게 제가 겪었던 입시랑 여러분들이 겪게 될 입시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제가 겪었던 입시는 정시 100%예요, 거의. 수시 약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수능 잘 보면 돼. 그럼 위에서부터 줄 세워서 가는 거야. 고민할 게 없어. 이미 다 정해져 있어. 이렇게. 근데 지금 수시는 꼭 그렇지가 않아요. 연대 붙는데 한양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문처럼 외우는 그 대학교 서열이 있잖아요. 그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서열 외울 필요는 없어, 굳이. 그건 특정 어떤 과 서열일 수도 있는 거야. 특히 이공계 쪽은 그 서열이 맞지가 않아요, 또. 특히 이공계 쪽은. 그러니까 인문계의 어떤 특정 과의 서열과 좀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주문처럼 외우는 그거는. 근데 보통 이공계는 진짜 많이 안 맞고요. 왜냐면 되게 의대 약대를 또 많이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공대 쪽은 또 그거랑 또 안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서열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대학교 입시 자체가 그대로 안 간다니까. 대학교 입시 자체가 6개를 쓰기 때문에 수시에서 6번 쓸 수 있습니다. 6번을 쓰는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경우의 수 자체가. 이 내신 기록 수능 이 변임에 따라서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뭘 6개를 결정하려고 하면 내 머리가 터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해. 미리미리 결정해야 돼. 매년 한두 개씩. 중3 때면 저는 예를 들어 중1이다 그러면 한두 개 정도 생각하고 있고 중3이다 하면 한 두세 개 정도. 고1이면 한 세네 개 정도. 고2 때 한 네다섯 개 정도. 고3 때 가가지고 이제 6개 정도 정하는. 이렇게 돼야지 고3 때 가가지고 갑자기 6개를 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걸 듣는 거예요. 이해 가죠? 네. 자, 보시다시피 보세요. 제가 이번 26학년도 기준으로 이제 여기 책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책에 있나? 한번 봐봐요. 있는지 없는지. 아, 있네요. 이쪽 한 네다섯 페이지 좀 넘기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가장 의미 있는 지역은 당연히 서울이겠죠. 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빨간색으로.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이 통계치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의미를. 자, 서울 지역 보니까 교과 전형으로 한 15% 뽑아요. 종합으로 한 30 뽑죠. 정시로도 한 30 몇 % 뽑아요. 골고루 다 뽑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하나 버리면 안 돼. 서울로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일단 서울과 나머지 지역을 좀 구분 지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서울로 굳이 갈 마음이 없으면 내신만 잘 챙겨도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대전, 세종, 충청 보세요. 수능으로 거의 안 뽑아요. 10% 정도밖에 안 뽑아. 그리고 뭘로 많이 뽑아요? 교과로 뽑아요. 대부분. 교과는 내신으로 줄 세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신만 잘 관리해도 돼. 만약 이 지역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물론 충남대나 공주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가 있긴 해요. 하지만 서울이랑 비교하면 많이 완화가 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이 3합 7이면 충남대는 3합 10, 11 이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야. 벌써. 그러니까 영어를 3등급 맞아도 돼. 영어를 3, 4 맞아도 갈 수가 있지만 서울 쪽은 영어를 3 맞으면 힘들어져요. 많이 힘들어져.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목표로 하는 대학이 나 지금 중학생이지만 선생님 전 서울로 갈 마음 없어요. 이 지역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 말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선생님 전 무조건 서울로 가야 합니다. 이름 들어본 대학교 꼭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차이. 그러니까 내 말이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뭐를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제는 일단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어 하니까 그걸 전제로 얘기하는 것 뿐인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니야. 그쵸? 아니, 인생이 꼭 무조건 서울로 대학을 가야 하는 게 정답은 아니잖아. 근데 애들이 거기를 많이 가고 싶어 하니까 나도 그 기준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애들이 거길 많이 가고 싶어 하더라고. 나는 사실 크게 상관 안 해. 어느 대학을 가든 다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긴 하거든요. 물론 저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어느 대학을 가든 다 자기가 의미 있게 살 수도 있어요. 뭐 꼭 서울로 가내만 성공하라는 법은 없지.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서울로 대학을 많이 가고 싶어 하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가능성의 차이.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수능으로도 많이 뽑아요. 근데 이 수능이 이것 때문에 정시 파이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수능으로 이거 뽑는 것 때문에. 하지만 이게 지금 재학생 게 아닌 게 문제인 거야. 그걸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고 있어야 하고 서울 쪽의 흐름은 종합 전형으로도 되게 많이 뽑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교과로는 조금 뽑긴 한데 그나마도 서류를 또 많이 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서울 쪽 대학의 흐름은 또 내신으로 줄을 쫙 안 세우려고 해요. 왜냐? 고등학교 내신 다 못 믿겠다 이거야. 일관된 흐름이야. 고등학교 내신 다 못 믿겠는데 근데 지금 5등급으로 바뀐다고 했잖아. 더욱더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잘하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 함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수시에서 적당하게 갈 수 있는 학교가요. 정시에서는 갈 수 없는 학교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적당하게 내가 써볼 수 있는 학교였는데 정시로 가려니까 문이 되게 좁아져. 왜냐? 정시로 일단 서울권이 아닌 이상은 많이 안 뽑고요. 예를 들어서 충남대나 공주대는 서울 정시로 많이 안 뽑는다고요. 일단은. 그런데 수시에서는 많이 뽑아요. 특히 지역인재 전형으로 많이 뽑아요. 충남, 충북, 세종 애들 대상으로 대전. 충남대에서 지역인재로 대전 애들을 위해서 바로 뽑는다고요. 그걸로 가는 게 훨씬 편하지. 정시 공부해서 가는 게 편하겠냐고.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권은 정시로 많이 뽑긴 뽑아. 하지만 재수생, 삼수생이 많잖아. 저기 어느 학원에 특정 학원 있잖아. 거기에서 막 의대 엄청 보낸다고. 그럼 거기 의대만 많이 보내겠어요? 다른 데도 다 많이 보내지. 그러다 보니까 정시로 갈 수 있는 그 문턱이 생각보다 되게 높다는 거죠. 정시로 서울에 이름 들어본 대학을 가려면 다 1, 2등급 맞아야 돼요. 수능을. 그런 애가 일반고에서 찾기가 되게 힘들어. 거의 없다는 거야, 요즘은. 정시에만 집착하면 절대 안 돼요. 난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책 같은 데 써 있어. 내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오늘 제가 하는 말은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저도 다 이거를 공부를 하고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수시 6번과 정시 3번의 기회가 있는 건데 이걸 모두 다 잘 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보통 학생들이 1학년 1학기 마치고 고등학교 가서 내신이 좀 안 나온다 생각하면 수시 6번을 버린다는 거야. 그런 애들이 많다고. 그러면 안 된다. 자, 근데 또 여기서 오늘 이거 가장 지금 핵심 나왔습니다. 이거 반드시 머릿속에 넣던지 적든지 하세요.
자, 이거 우리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니까. 자, 수시 지원 기준선. 자, 따라 해봅시다. 수시 지원 기준선. 뭐라고 말해요? 내신 성적이 아닌 수능 성적. 수능 최저 기준을 활용한 지원 전략 수립 필수. 자, 수시 지원 기준선 내신 성적이 아닌 수능 성적.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공식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날고 긴다는 입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특히 대학 진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기업이라는 단체에 있는데, 대기업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진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 단체의 공식 발표 자료에 나오는 말입니다. 수시 지원 기준서는 내신 성적이 아닌 수능 성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고려대 예를 들었잖아요. 고려대를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신 성적이 1등급이라고 할지라도 수능이 안 되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최저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도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학교에서 2명씩 쓸 수 있어요. 2명씩. 근데 최저 기준이 있어요. 3합 7 여전히 똑같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가 서울대 추천을 받았어. 내신이 1등이어가지고. 근데 3합 7을 못 맞추면 안 된다고. 근데 서울에 이름 들어본 대학들이 대부분 다 최저가 걸려 있다고. 그래서 원서 전략을 짤 때 여러분 학교에서 상담을 해줄 때요. 내신 성적만 갖고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 성적이랑 같이 봐야 돼, 무조건. 그래서 중학교 성적 가지고 알 수 없다는 거야. 왜냐? 중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안 보잖아. 중학교에서 모의고사 안 보잖아,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어느 대학 갈 수 있을지는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중학교 내신 성적만 가지고는. 고등학교에 가는 순간 내신과 모의고사를 동시에 보잖아요. 모의고사 성적을 딱 보는 순간 이 학생이 어느 대학 갈지가 그냥 바로 드러나 버려요. 내신 성적과 더불어서 같이 보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동 좋아하니까 그 운동을 비유를 하면 선수의 연봉 가치를 측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의 가치를 측정할 때 몇 골 넣는지만 보고 이 선수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즘 선수들 다 뭐 달고 뛰잖아. 측정하는 거.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래가지고 헤딩 경합해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태클은 얼만큼 성공했는지, 키패스는 얼마나 넣어줬는지, 공간 창출은 얼마나 해줬는지 등등 이런 거 다 세부적으로 따져가지고 이 선수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아요? 맞지? 똑같아요. 대학에서 사람 뽑는 방식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 대학에서 단순하게 옛날처럼 성적으로 내신으로 쭉 줄 세워서 뽑지 않는다고. 수능 성적만 가지고 쭉 줄 세워서 안 뽑는다고. 정시가 아닌 이상. 그리고 이제는 정시도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는 바뀌었어요. 정시도 수능만으로 안 뽑아요. 서울대는. 내신 40% 보게 바뀌었어요. 아실 거예요. 아는 사람은. 딱 여러분 때부터 바뀌었어요. 지금 고1부터. 지금 고1부터 바뀌었으니까 여러분은 그대로 다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이제는 그냥 학교 수업 제대로 안 듣고 혼자서 자기 잘난 맛에 혼자 막 공부해가지고 점수 딴 애는 뽑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서울대부터. 그래가지고 수능만으로 100%안 뽑는다니까. 내신 40% 집어넣는 교과 역량평가라고 해가지고 그게 내신 들어가는 거죠. 교과 역량평가 40% 들어가요. 서울대 같은 경우도. 고1, 지금 고1부터. 발표 났어요. 28학년부터 그렇게 뽑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선수랑 똑같은 거야. 축구선수든 야구선수. 예를 들어서 야구선수 비유해볼까요? 야구선수가 딱 맞아, 비유가.
프로 야구 선수인데 만약에 1군 무대에서 어떤 애가 적응 못해. 타격은 잘해. 수비가 안 돼. 1군에 있어, 못 있어? 못 있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어느 정도 다 잘해야 돼. 근데 이게 포지션마다 좀 다를 수 있지. 예를 들어 유격수면 수비를 좀 더 잘하면 돼. 더 잘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대학에서도 이제는 내신과 수능이 있잖아. 그러면 그걸 다 골고루 잘하는 애를 뽑기를 원한다는 거야. 기록도 좋고. 서울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대로 다 적용돼요. 지금 고1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이런 말이. 내신만으로 줄 세워서 가는 입시가 아니라고 또. 내신만 1등급 따면 되는 게 아니라 내신 1등급 따는 거는 관문이론이야. 아까 내가 설명한 거. 키 170 되는 거야. 축구하기 위해서. 근데 그 다음부터 다른 게 중요하지. 내신 1등급 땄어. 그 다음부터 수능, 성적 중요해. 근데 서울대에서 예를 들어서 교과 영양평가 보겠다. 한마디로 뭐 보겠다는 거야. 생기부 기록 다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실제로 공부는 얘가 되게 잘해. 예를 들어서 얘가 공부 진짜 잘하는데 수업 시간에 안 들어. 예를 들어서 영어 내가 가르치는데 수학 공부해. 그러면 선생님 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아. 나 같으면 조용히 제 마음에서 지워요. 제 마음속에서. 나 기록해놔. 그리고 나만 알게. 다 표시해놓거든요. 실제로 저 그래서 다 표시해놓고 나중에 생기부 기록 분량 나쁜 말도 안 써줘. 분량을 적게 써주면 돼. 500자까지 쓸 수 있거든요. 교과당 한 200자 들어가면 돼. 그거 서울대 절대 못 가. 500자까지 쓸 수 있는데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한 200자 적혀 있으면 얘는 서울대 못 가. 연고대 못 가. 대학에서 알아채려요. 아, 분량이 이 정도라는 건 정말 별로였나 보다. 근데 내신 성적이 좋아? 그러면 더 별로였나 보다 생각해. 그게 지금 입시라고. 그러니까 운동선수 연봉 주는 거랑 똑같아요. 성적만으로 연봉 주나요? 덕아웃 리더인지, 인성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까지도 따진다는 거 알고 있죠? 남학생들 알지? 축구, 야구 좋아하니까 알 거야. 그런 거 관심 많잖아. 그치? 다 따지지, 그런 것까지.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지금 입시가.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태도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여기에서 이런 걸 잘 못 듣는 애가 수업 시간에도 잘 듣기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대학에서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잘 듣고 인성 좋고 공부도 잘하고 수능도 잘 보고 균형 잡히게 다 잘하는 애를 뽑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뽑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죠. 뽑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는 전혀 모른 채 나만 혼자서 나는 정시로 할 거야 해가지고 학교 수업 아예 무시를 해.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무시하면요 그만큼 갈 대학이 없어지는 거예요. 학원도 수업 무시하면 안 되죠. 학원에 왔잖아. 그럼 학원 수업 무시할 거면 학원을 다니면 안 되지. 학원 수업 잘 들어야죠. 그러니까 학교냐 학원이냐를 떠나서 누군가의 수업을 들으면 잘 듣던지 아니면 안 듣던지 아예.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나중에 이제 교과냐 종합이냐 비율이 또 되게 중요해져요.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교과 전형의 특징 이제 여기 나올 거예요. 여기 잠깐만요. 좀 넘기다 보면 나올 겁니다. 그걸 보세요. 네, 앞쪽에 있을 것 같아요. 앞쪽에 있나요? 없나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있네요. 있어요. 이거 교과 전형의 특징 이거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있어요. 자, 이거 잘 보세요. 네. 자, 우리 이거 같이 다 지금 찾았나요? 네, 그러면 저랑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학생부 교과전형 특징 해가지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과 성적 50% 이상 정량평가와 고교 평준화 여러 유형이 존재함을 의미하 예측 가능성 높음 입시 결과 매우 중요 3개년 입시 결과 토대로 합격선 예측 내신이 높은 한정된 학생만 지원하여
상대적인 경쟁률 낮음, 중복 합격이 많이 발생, 충원율, 모집 인원 대비 추가 합격 인원 높음, 실질 경쟁률 낮음, 최저 학력 기준, 보수적 판단 활용, 경쟁률이 낮아짐, 대체로 약 30% 학생이 미충주, 정성적 요소 도입되기 시작, 내신을 자격 기준으로 활용한 종합전형으로 진화, 내신 합격선 하락, 정성평가의 위력, 건국, 경희, 고려, 동국, 서울시립, 성균관, 한양대학교에서 정성적 요소 도입. 네. 여러분 이 정도만 알아도 차고 넘칩니다. 이거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까지 다 몰라요. 자, 제가 하나씩 의미를 좀 파헤쳐 볼게요. 자, 교과 전형의 정의가 실제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교과 성적 50% 이상이 넘으면 교과 전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내신 100%가 꼭 돼야지만 교과 전형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교과 전형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무늬만.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왜냐하면 내신 성적으로 그래도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전년도, 3개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또 발생하는 함의는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하게 되는데, 자, 특히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학교 선생님한테 의지해야 하는 영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진학 상담이에요. 자, 중학교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에 관련된 고급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학과 관련해서. 대입 진학과 관련해서는 학교 선생님만이 볼 수 있는 고급 정보가 따로 있어요. 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 서버로만 볼 수 있는, 학교 선생님만 볼 수 있는 여러분에 관한 고급 정보가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1 때부터 선생님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한 학기에 한두 번 내지. 담임 선생님이랑. 근데 그것도 잘하는 애들이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랑 진로 선생님이랑 상담 많이 해본 애들이 잘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해보라는 거야. 안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무시하고 그냥 상담 제대로 안 받고 그런 애들 많이 있거든. 근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꼭 담임 선생님이랑 진학 상담 제대로 잘 받으셔야 돼요. 학교에 고급 정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절은 옛날 시절이랑 달라. 옛날에는 학교에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학교에 엄청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예측 가능성 높은 정보들은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이 안 알아봐도 돼, 따로. 그 다음에 내신이 높은 한정된 학생만 지원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서울권 주요 대학 기준이에요. 서울의 주요 대학 기준으로는 9등급 기준일 때 2등급 이내에 들어온 애만 지원할 수 있었겠죠? 네, 그거 말하는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내신 좋은 애들이 독식하는 경향이 많아서 중복 합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충원율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후보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후보가 많이 돌아. 그 다음에 최저가 보통 많이 걸려있죠. 최저가. 근데 최저를 좀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 알게 될 얘기일 거예요. 생각보다 수능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재수생 때문에. 그리고 정성적 요소가 많이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서류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관문이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신을 자격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어느 정도 조건이 맞춰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도 많이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게 여기 뒤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뒷장 넘겨보면 여러분. 뒤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면 여기 없나?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아, 지금 이 교과 전형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참고로 그러면 들으세요. 교과 전형은 지금 종합 전형이 있는 것 같고 교과 전형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교과 전형 이거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근데 이거 보시면 핵심은 뭐냐면 요즘 트렌드는 서류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세요. 이걸 한번 봐보세요. 올해 고3이 대학을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교과 전형 여기 나와 있나요?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없어요. 없는 것 같아, 여기는. 네, 여기는 없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 참고로 보세요, 그러면. 자, 보시면, 대표적인 학교도 한번 볼게요. 경희대 한번 볼게요, 경희대. 경희대 보면은, 교과 전형으로 뽑을 때, 옆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서류 몇 %라고 돼 있어요? 네, 서류를 30이나 봐요. 그러면 봐봐. 실제로는 내신 70이고 서류가 30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신이 70이고 서류가 30이니까 서류가 내신보다 덜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희대 정도 쓸 애들이면 내신 등급이 어떠겠어요? 다 비슷비슷하지, 높지. 경희대면 서울에 이름 들어본 학교잖아. 어디 있는지 알아요? 위치는 잘 몰라? 서울에 있어, 서울에. 서울에 경희대랑 외대랑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언덕들 사이로 해가지고. 그래서 경희대 그 유명한 그 평화의 전당 건물이 있어요. 그 평화의 전당 건물 내려오면 그 외대가 있고, 그 옆에 한예종이 있고, 또 뭐 저쪽에 가면 서울시립대가 있고, 뭐 저쪽에 가면 고려대가 있고 막 그래. 어쨌든 경희대 같은 경우 쓸 정도 되면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니야. 내신이 다 잘하는 애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에서 갈리겠어? 서류에서 갈린다. 그리고 또 뭐가 걸려 있어요? 최저 2합 5 이렇게 걸려 있잖아. 그러면 내가 경희대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내신만 좋으면 돼? 안 되지. 서류만? 안 되지. 수능만? 안 되지. 다 잘해야지. 고려대 한번 봐보세요. 고려대도. 서류가 있는 데는 서류가 그만큼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려대 쓸 정도면 내신 다 좋겠죠. 서류 12 영향력이 생각보다 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최저 3합 7.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제가 3합 7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면, 자, 3합 7을 맞는다고 했을 때, 자, 최저 기준을 맞춘다고 했을 때 일단은 절대 빼면 안 되는 과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수학? 영어? 국어? 자, 그럼 내가 정답은 얘기해줄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 영어야. 뭐 이유는 뭘까? 제2외국어라서? 중요해서? 자, 힌트 줄게. 평가 방식. 자, 수능에서 봐봐. 수능에서 다른 건 이건데 영어는 이거잖아. 영어만 절대평가잖아. 영어만 절대평가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애? 영어를 빼고 최저를 맞추려는 애를 본 적이 없어. 상식적으로 영어를 빼고 맞춘다는 거는 너무 무모한 짓이야. 예를 들어서 고려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3합 7이야. 근데 영어를 내가 뺐다고 치자. 난 영어가 너무 싫어서 영어를 뺐어. 그러면 국어, 수학, 탐구로 맞추라는 거야, 7을. 그러면 국어에서 2 맞고 탐구 2 맞고 수학을 3을 맞아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재수생 때문에, N수생 있잖아. N수생 때문에 일단 수학 1, 2등급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재학생들은. 그리고 탐구도 1, 2등급 맞는 애가 거의 없어. 대부분 공부 진짜 좀 한다는 애들도 수학 3, 4등급, 탐구 3, 4등급 맞아. 그리고 국어도 1, 2등급 맞기 되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부를 나름 좀 한다는 재학생이 수능 3, 4등급을 국수 탐에서 맞을 거야.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3합 7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왜 어렵냐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재수생과의 경쟁에서 재학생이 1, 2등급을 못 가져온다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런데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재수생이 아무리 잘해도 나만 잘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영어를 1등급 맞았어.
여기 어학원을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다녀가지고 영어를 1등급 맞은 거야. 그러면 국어 3, 탐구 3 맞아도 돼. 그러면 고려대 가는 거야. 그 효과야. 그거라고. 만약 영어가 2야. 그러면 국어 2, 뭐 탐구 3, 뭐 수학 2, 탐구 3, 뭐 이렇게 맞고 가는 거라고. 근데 만약 영어가 3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어려워지죠. 영어 3인 애가 고려대 최저를 맞추는 경우는 내가 못 봤어. 불가능하지. 현실적으로는. 재수생이면 몰라도 재학생 기준으로 말하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외대. 아니 여기 보면은 또 다른 학교 한번 봐볼게요. 자, 이화여자대학교도 있어요. 만약에 이화여자대학교도 이하 뭐야? 이하 뭐면 아까 고려대랑 비교했을 때 어때? 이하 뭐면 훨씬 편하죠. 왜냐? 영어가 2 맞아. 그러면 다른 과목 하나만 3 맞아도 되는 거야. 영어가 1이면 다른 거 4 맞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입시, 현재 수시 중심으로 최저가 걸려있는 이 입시 구조에서 영어 절대평가가 된 것 때문에 자, 정시에서는 영향력이 많이 축소가 된 건 맞는데 수시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영향력이 훨씬 커져버렸다. 영어 절대평가 1, 2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영어를 절대평가로 1, 2등급을 맞게 되면 너무 편해지는 거야. 서울권의 대학 가기가. 서울권 대학 가기 편하면 다른 대학은 다 편하겠죠. 너무너무 편해지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권, 예를 들어서 경기권 같은 경우는요, 2합 6이에요. 보통 2합 7이나. 그럼 영어를 2 맞으면 2합 7이면 4, 5 맞아도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가천대학교 가고 싶은 애 되게 많아요. 한 내신 2, 3등급 맞는 애들 중에. 2, 3등급이면 못하는 애가 아니지. 잘하는 애야. 9등급 기준으로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보통 2, 3등급 대가 가천대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2합 6이야. 그러니까 영어 2면 4 맞아도 되는 거야, 다른 과목. 내신 한 2, 3등급에. 그러면 경기권에 이름 들어본 좋은 학교를 가는 거야. 훨씬 쉽게. 근데 영어가 이제 3, 4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영어가 만약에 4야. 만약에 영어가 4잖아? 영어가 4 맞는 애가 다른 과목 2 맞을 리가 없어, 거의. 그러기가 어려울 거야. 영어를 4를 맞는다는 건 다른 과목도 3, 4를 맞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아까 내가 수시 지원 기준선이 왜 수능 성적이라 얘기했겠어? 내신이 2등급이면 뭐해? 영어가 4등급이면 내신이 2등급이어도 모의고사 영어가 4등급이 나오면 경기권 학교도 못 간다고. 가기가 힘들어진다고.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언제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래야지 중학교 때 시험 끝나면은 선생님 놀아야죠 이런 말 안 한다고. 뭘 놀아? 공부해야지. 그럼 중학교 내신 시험 끝난 게 뭐 대단한 거야? 그쵸? 중학교 내신 시험은 그냥 보는 거야. 그냥 뭐 별거 뭐 그거 끝났다고 뭘 놀아. 라고 난 생각해. 고등학교에 내가 있은 입장에서는. 중학교 내신 시험 끝난 걸로 뭘 풀어줘. 고3인데. 바짝 더 조여야지. 중학교 때 놀지 마. 고3 때 다 놀고 있어, 어차피. 아니, 뭐, 중학교 때 놀려고 할 필요 없어. 좀만 기다려봐. 2, 3년 지나면 대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고2 2학기 때부터 애들 다 놀아. 할 게 없거든. 할 수 있는 게 없어. 얼마 안 남았어. 놀기 싫어도 놀아야 돼. 지금 중3들 잘 들어. 2년만, 한 1년 반만 지나봐. 놀기 싫어도 놀게 된다니까. 고2 되면 이미 나 내신 성적 나왔고. 중2도 마찬가지야. 한 2년, 3년만 지나봐. 놀기 싫어도 놀아야 돼.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고2, 고3 때 정신 차려서 공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대단한 큰 착각이야. 고2 때 정신 차려서 공부한다는 거. 지금 입시 구조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 그런 애 있어. 한 10,000명 중에 1명 있더라. 한 10,000명 중에 2명? 그래, 좀 높게 쳐줄게. 그렇지 않고는 중학교 때 특히 2학년, 저는 2학년이 가장 골든타임이라고 봐요, 사실은. 2학년, 중2. 중2 아까 많았지? 피파 온라인 적당히 해. 좀 줄여. 내가 아예 하지 말라고는 안 할게. 왜냐, 나도 했어. 그래. 인정해. 남자들한테 애증의 게임이야. 평생 하게 돼. 근데 어차피 고등학교 2, 3학년 가서 하기 싫어도 그 게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와. 피파 온라인 게임. 하기 싫어도. 그때는 하면서도 기분이 나빠. 지금 하면 되게 재밌지. 고2 때 피파 게임 하잖아. 기분이 안 좋아. 왜 안 좋을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는 거니까. 지금은 뭔가 공부도 해야 하는데 선택지도 있으니까 하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뭔가 희열이 있죠. 그 희열은 조만간에 사라져. 눈 녹듯이. 그리고 군대 가면 아예 없어져. 내 경험담이에요. 군대 가도 다 게임, 위닝 게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위닝. EPL 다 보고 있고, 막, 밤에. 네. EPL, 프리미어 리가 이런 거 다 본다고. 여러분, 내 앞에서 그러니까 스포츠 게임 얘기하면 안 돼. 스포츠에 대해서는 남학생들 내가 너네 머리 다 합쳐도 절대 못 따라와. 근데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지 않으면 그냥 공부하라는 거야. 그럴 자신 없으면. 스포츠로 내가 밥 먹고 살 거 아니잖아, 지금. 취미로 적당히 하고. 네. 그래야 하는 거야, 이제. 마음 차리고. 1시간만 하세요. 하루에. 30분에서. 이런 차이가, 예를 들어 충남대 한번 볼까요? 삼합 한 10일 정도죠. 얘들아, 충남대를 가야 돼. 네. 희망, 보세요. 자, 대다수가 여기 많이 가게 돼요, 실제로. 충남대 봐. 보세요. 3합 10일, 3합, 4번대는 좀 높아. 하지만 3합 10일 정도야, 보통. 일반적인 경우가. 3합 10일인데, 영어가 만약에 2면은 4, 5 맞아도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시 최저 이 입시 구조 하에서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서 영어가 만약에 2등급이 나와버리면 너무 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충남대 제가 겪었던 사례인데 내신이 3등급인 애가 있고 내신이 2등급인 애가 있는데 내신이 2등급인 애가 영어가 4등급 정도 맞는 실력이면 충남대를 못 가요. 근데 내신이 3, 4등급인 애가 영어가 2등급이면 충남대 쉽게 가. 실제로. 저는 학교에서 그런 애 너무 많이 봤어요. 내신이 내가 4등급인데 영어 모의고사 2등급 정도 맞는 애는 충남대 쉽게 간다고. 왜냐? 최저를 못 맞춘다니까 애들이. 지역인재 전형에서. 지역인재나 일반 전형이나 최저인재 다 똑같아요. 근데 보통 애들이 지역인재 많이 쓰지. 여기 대전이니까 지역인재 쓴단 말이야. 그런데 지역인재 애들 중에 최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최저를 못 맞춰.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려온 거라니까. 3합 10일까지. 이게 몇 년도? 이번 연도 기준이에요. 26학년도. 참고로 원장님 조카가 수학을 되게 잘했거든. 저거 못 맞춰서 충대 과가 좀 높긴 했어. 못 맞춰서 떨어졌어요. 진짜로. 혹시 영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수학 때문에 떨어졌나요? 수학 모의고사. 그 해 확률 통계가 너무 어려웠어. 이적이 쉬웠고. 그러니까 결국에 최저 때문에 안 된 거죠. 내신은 좋았는데. 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충남 지역에서, 충남 대전 지역에서. 왜냐, 요즘 애들이 수능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특히 영어 모의고사 좀만 해주면 되는데, 1등급 맞으란 소리 안 해. 1등급은 어차피 힘들어. 한 2, 3등급 정도. 2등급까지도 쉽진 않지만, 한 3등급 정도 진짜 해볼만 하거든요. 누구나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중학교 때 좀 성실하게만 잘 따라왔으면 나는 해볼만 하다 생각해요. 절대평가 3등급은 3등급만 돼도 3합 11 이거 해볼만 하지 않겠어? 4, 4, 3 해볼만 하잖아. 탐구 한 과목, 탐구도 한 과목이잖아. 탐구 한 과목 4, 국어 내지 수학 4, 영어 3, 그리고 내신 한 3등급 정도 못할 정도야? 간당. 그래서 원장님이 충대는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야. 네. 지금부터 좀 정신 네. 자, 충남대 기준으로는 중2 때부터 좀 정신 차리고 하면 충분히 난 해볼만 하다 생각해요. 근데 실제 현장은 어떨까? 학교 현장으로 가볼까 다시? 고등학교 2학년 애들 고3 애들 한번 볼까? 충남대 갈 수 있는 애가 반에 몇 명이나 될까? 10명이 채 안 되겠지. 왜냐? 중학교 때 다 뭐 했기 때문에. 놀았기 때문에. 게임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게임을 너무 많이 한 거지. 피파 전문가가 돼버렸잖아. 근데 피파 전문가 되고 공부도 잘하면 인정. 만약에 근데 아까 내가 얼핏 너네가 말하는 선수들 이름 들어봤는데 내가 다 아는 선수들하고 뭐 필립 람 뭐 이런 얘기하고 하던데 비니시우스 뭐 이런 얘기하고 카를로스 로베르토 카를로스 브라질 레전 공격수잖아. 왼발잡이 프리킥. 그러니까 이 정도 아닐 거면 그냥 공부하라고. 나보다 많이 알아? 한번 해봐. 나보다 많이 할 자신 있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다 통틀어가지고 나 축구만 말고. 야구 요즘 하나 이글스 잘 나가지. 와이스 잘하는데 와이스. 그래. 와이스 잘하지. 그러니까 하나 요즘 잘 나가는 거 원인 분석해서 투수랑 타력에 대해서 딱딱딱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할 거 아니면 공부하라고. 뭐 야구 읽어주는 남자 책슬서구 수준 아니면 공부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취미로 하라고, 취미로. 자, 이거 웃자고 한 얘기고. 자, 내 말 의도 뭔지 알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정도 내가 이름 들어본 대학을 가고 싶어 해, 애들이. 근데 내가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요, 서열에 되게 민감해. 이름값에 되게 민감해 하거든? 근데 그 정도 노력은 안 해. 엄청 민감해. 선생님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도 정말 궁금해하고, 자기네는 공부 안 하면서 영어 선생님 발음은 진짜 따져. 막 저 선생님이 실력 있는지 없는지는 막 매 같은 눈으로 보고 있어. 근데 자기는 공부 안 해. 티처스 보면 그런 애 많이 나오잖아. 학원 쇼핑하잖아, 막. 자기는 공부 안 하면서 막. 원장 선생님 막 이력 따지고 막. 예를 들면, 그게 뭐가 중요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애들이 뭐, 무슨 대학 나왔는데, 그러면. 그게 너네 인생이 중요한 거야? 나 군대 나왔어. 군대 갔다 왔어. 그럼 된 거 아니야? 남자가? 군대 갔다 왔어. 진짜 갔다 왔어, 군대. 공군 갔다 왔어, 공군, 내가. 할 것도 아니야. 모든 남자들 가는 거잖아. 가는 사람은. 그러면,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 내가 보면서, 그러니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단순하게 이런 뭐 정보를 전달한다기보다는, 좀 인생을 살면서, 이럴 기회가, 이런 얘기 혹시 뭐 학교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막 3, 4시간씩 앉혀놓고 막 이런 얘기 해? 학교에서? 할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 수업 듣기 바쁘잖아. 잠자기 바쁘고. 너네도 잠자기 바쁠 거 아니야. 떠들기 바쁘고. 내가 알아. 어떻게 지내는지 내 다. 중학교에서. 여기 학교였으면 벌써 몇 명 다 잠자고 있었을 거 아니야. 원장님 보고 있으니까 지금 못 자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어떤 생각, 오늘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있다고 얘기를 듣고, 이제 이런, 무슨 얘기를 해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학생들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그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강연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시험도 끝났겠다. 분명히 얘네들 시험 끝난 게 뭐 굉장히 대수인 것처럼,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그러고 있을 텐데, 어쩌라는 건지. 시험 끝난 게 뭐 대수라고. 중학교 시험은 시험이야? 고등학교 내신 시험이 시험이야? 수능에 비하면? 나중에 남학생들 군대에 비하면? 지금 너네가 겪고 있는 위기가 위기야? 물론 다 위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막 힘들고 짜증나고 막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원장님이 너희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이런 무대를 차렸다는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부모님이 친히 신청을 했다고 들었어, 이거를 또. 그치? 비용도 내고. 그러면 왜? 아, 빨리 갔다 오세요. 괜찮아요. 네. 화장실 뭐. 야, 빨대. 네, 괜찮습니다. 왼쪽.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게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시간이 돼야지. 나도 여기 와가지고 무슨 시간 때우다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치?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무슨 대학교 뭐 이게 잘 가야 돼 이게 아니라 단순히 지금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자. 내가 내신 시험 끝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 끝난 거 마냥 유세 부리지 말고 내 앞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근데 내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갈 수 있다고. 근데 지금도 정신을 안 차리고 중3이라도 정신을 안 차리고 고등학교가 돼버리면 못 간다니까. 지금 일반고 기준으로 30명 중에 10명 이내 정도만 갈 수 있을 거예요. 충남대. 제가 생각할 때는 5명에서 10명. 나머지는 못 가요. 왜냐? 상대평가니까. 자, 종합전형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아직 안 왔죠? 네, 오기 전까지 할게요. 네. 자,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제 또 오늘 핵심인 이거를 좀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종합전형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혹시 그러니까 용어는 들어봤어? 용어는 들어본 사람은 많을 건데 이게 뭔지 본질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야. 일단은 제가 꼭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요즘 학생들이 공정에 민감한 건 저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절차에 민감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객관식으로 시험 보는 것만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운동 좋아하니까 계속 그거 비유를 해줄게. 요즘은 여학생들도 야구장도 많이 가고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야구 선수 같이 평가할 때 타율이랑 홈런만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혹시 그렇게 야구 선수 평가하나요? 타율, 홈런, 그 다음에 투수는 승리만 많으면 그 투수가 잘하는 투수예요? 그럼 뭐 또 따져야 돼? 스포츠 잘한다며. 야구 잘 몰라. 야, 예를 들어서 방어율 들어본 적 있지? 그것도 따져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닝당 출루 허용률 뭐 이런 거 있어. 그런 것도 따져야 할 거고. 그 다음에 승부처에 강한지 안 강한지 뭐 이런 거 다 따져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따지는 게 종합전형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이 2등급이고 2등급이에요. 근데 어떤 2등급인지 다 따지는 거야. 종합전형은. 어떤 식으로 2등급을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그 기록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그 모든 걸 다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만날 때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딱 보고 조건으로만 보고 딱딱딱딱 판단해요? 그럴 수 없죠. 뭐 해봐야 돼? 얘기해봐야지. 얘기 잘 통하는지 봐야 할 거 아니야. 겉으로 보기엔 괜찮았어. 근데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안 되잖아. 종합전형이야.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요. 면접 보는 이유가 뭐야? 그것 때문이에요.
서류는 좋아. 근데 면접을 봐야지만 아는 거지. 그런 식으로 다 따지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단편적으로 성적만 가지고 딱 줄 세우는 게 공정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종합적으로 다 따져보는 게 공정한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종합적으로 다 따져보는 것도 공정한 거겠죠, 나름? 그런 거예요, 종합적인. 시대가 바뀌었다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객관식으로 줄 세우는 것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대학에서 그렇게 뽑질 않는다고. 혹시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회사에서 혹시 그렇게 뽑는지. 줄 세워가지고 사람 딱. 원장님 혹시 강사분 뽑을 때 줄 세워서 뽑나요? 대학 순으로 해가지고. 네. 아, 그것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데 학생이랑 말이 안 통해.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학생이랑 말이 안 통해. 학생 앞에서 말을 못해. 그러면 못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에서 정의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학생들의 가능성과 자질은 사람들의 얼굴만큼 다양하여 정형화된 공식으로는 다양한 능력을 알 수 없다. 이에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 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교 교육 기반의 평가 방식이다. 네, 이거예요. 종합전형. 공식적으로 서울대에서 내려놓은 정의입니다. 자, 조금 느낌 오세요? 아직은 잘 안 오나요? 한마디로 한 가지 잣대만으로 줄 세우지 않겠다는 거죠. 한 가지 잣대만으로. 자, 지금 현재 고1 학년부터 이렇게 뽑겠다고 서울대에서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류 평가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 면접을 다 봐요. 자, 서울대에서 이렇게 뽑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서울대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대학이 따라해요. 그게 핵심이야. 저 서울대 안 갈 건데요. 아니,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서울대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데가 따라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여러분이 또 다른 가고 싶은 그 학교들. 여기서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나오죠. 다면적으로. 근데 수시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시에서도 이렇게 뽑는데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정시 지역균형 일반고 2명 추천이에요. 수능 성적만 높다고 내가 서울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시에서. 2명 추천이에요. 일반고. 2명밖에 못 쓴다고. 정시인데. 지역균형으로. 만약에 지역균형 아니면 일반 전형으로 써야 하거든요. 일반 전형은 제한 없어요. 근데 일반 전형으로 쓰려면 일단 수능 100% 3배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그 안에서 내신 또 본다는 거예요. 교과 영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학교 무시하고 수능 성적만 높은 애 다 걸러내겠다는 거잖아요. 서울대 의도가 보이지 않아요? 이거 현재 고1부터 적용된다고. 그러니까 정시 파이터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제발 좀. 제발 좀 하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싸우려고 해. 특히 남학생들 그런 애 너무 많아. 진짜. 나 너무 많이 왔어, 그런 학생들. 선생님, 저 정시할 건데요. 건들지 마세요. 대놓고 그래, 대놓고.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대놓고 빠져요, 학교 그냥. 그리고 병원 가서 그냥 서류 떼와. 크게 아프지 않는데. 또 떼주는 데가 있어, 병원에서도, 서류를. 자주 가는 병원이 있어요, 또 학교마다. 애들이 그 병원에 자주 가. 그 의사 선생님도 참 힘들 거야. 안 아픈데 진료서 떼줘야 하니까.
크게 안 아픈데. 근데 우리 그냥 누구나 가도 다 어떻게 좀 다 아프긴 하잖아. 근데 그런 애 안 뽑겠다고 지금 서울대에서 이렇게 발표했잖아. 서울대만 이러겠어요? 다른 데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입시가 변하는 흐름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신, 기록, 수능 세 가지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만 머릿속에 정확히 넣고 가세요. 내신, 기록, 수능. 근데 수능을 잘 보려면 기본적으로 학업량의 뒷받침이 중학교 때부터 돼야 돼요.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최소 3시간에서 5시간. 지금 중학교 내가 기준으로 말해줄게. 최소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공부하셔야 돼요. 자습. 최소 3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주말에는 한 7시간 정도. 근데 내가 듣기로는 여기 주말에도 막 여기 나와서 공부한다고 듣긴 했거든. 그 정도 해야 돼요. 지금 5월달에 학교 막 거의 놀자 분위기지? 체육대회 하고 뭐 하고 반티 맞춘다고 막 반티 이미 다 맞췄고 반티는 다 맞췄지? 체육대회 이미 한 학교도 있고 다음 주에도 많이 하지? 소풍도 가고 현장 체험도 많이 가고 학교에서는 공부 잘 안 되는 거 나도 알아. 집에서 혼자 공부해. 아니면 여기 학원에서 공부한다며 주말에.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해야 한다고. 고3 때는 하고 싶어도 할 이유가 없어. 그렇게까지. 이미 결정이 돼가지고. 중2 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신 끝난 거 신경 쓰지 마. 시험 끝난 거 아니야. 근데 대학에서는 이제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실시가 된 게 10년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잘 뽑아요, 이제 대학에서. 우수한 애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수한 애라는 건 어떤 애냐면은 대학에서 가장 원하는 애가 어떤 애냐면 우리 대학 와가지고 안 그만둘래. 그런 애를 가장 원하는 거거든, 대학교도. 요즘 애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교수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이 가장 대학을 안 떠나. 가장 충성도가 높더라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종합전형으로 들어왔다는 건 내신에 비해서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높거든. 그러니까 다른 데를 안 가. 어떤 애들이 제일 충성도가 낮겠어요? 수능으로만 들어온 애들. 그런 애들은 무슨 생각하겠어? 내가 다른 대학 갈 수 있었는데 이 생각 하겠지. 그래서 교수님들은 종합전형으로 뽑고 싶어 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핵심. 재학생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전형이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종합전형. 재학생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전형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재수생한테 불리하고. 이 기회를 걷어찰 거예요. 재학생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 나는 정시할 거예요 하면서 이걸 다 걷어차버리고 고1 때부터 학교 무시하고 혼자서 공부할 거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내가 꼭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애가 만에 한 명 정도 있어요. 10,000명 중에 한두 명 있긴 있습니다. 그게 내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잘. 누구나 가는 길을 가야 돼.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 내가 항상 학생들한테 해줬던 말입니다. 아, 지금 무슨 냄새가 좀 나기 시작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또 먹어야겠죠? 맛있게 일단 먹고요. 잠깐 쉬겠습니다.